이제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이 없고 제한적이면 뭐 시장은 볼 것도 없을 거고 개별 종목,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큰 방향은 AI 쪽에서 이제 전력 관련해 가지고 그쪽은 유효할 것 같고. 자, 그럼 회장님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 섹터, 여러 종목 여쭤봤는데, 자, 하반기 주식도 유망 섹터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하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도 만만치는 아까 말씀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 시장에 달려져 있고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엔비디아 영향권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 상승이 없고 제한적이면 조정을 받고 추가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은 볼 것도 없을 거고 그 나머지는 개별 종목,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큰 방향은 AI 쪽에서 이제 전력 관련해가지고 그쪽은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아주 여름 관련해가지고 그쪽은 유효할 것 같고 식품 관련주들도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은 그거는 식품이라는 게 입맛이라고 생각이 들면 벼랑간 입맛이 확 달라지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냉동김밥 같은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그런 거지 가격 부담이 조금 없어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들도 전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전에 급등했던 종목들 요즘 장의 특징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아주 옛날 아니고 한 10일 전, 20일 전이죠. 그때 급등했던 종목이 한 열흘, 20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재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매매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섹터라고 특정 지을 필요가 없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은 그것도 지수 관련해가지고 지수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사놓고 있다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지수가 몇백 포인트 확 떨어지고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가 회복되고 그런 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장에 달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 근데 이전에 출연하실 때 올해 1분기만 해도 항상 지금 큰 돈 벌려면 뭐 AI나 뭐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쪽밖에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뭔가 그런 얘기는 잘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고점에서 꺾였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신고점을 내준다든가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격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기술적인 투자를 좀 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있는 종목들은 괜찮은 거고 업황이 괜찮은 섹터에서 한물 지나간 쪽 말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역배열에다가 흘러내리는 쪽은 말고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살아있는 쪽 있죠. 그 화장품, 음식료 업종 뭐 이런 거나 AI 쪽, 전력 쪽 이런 쪽 칩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몇 가지 이제 종목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인데 자, 알테오젠. 이거 좋죠. 이거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여기에서도 좋았다 그래가지고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그 실적도 좋게 나오고 계약권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좀 어려운 주식. 이거는 그 원전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고점은 하지를 말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는 괜찮죠. 지금도 조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요 정도까지 떨어져 있을 때 이거 되게 어려워요 하기가. 그러니까는 너무 급할 때 올라서 갭 상승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거의 상한가 가지 않았나 그랬을 때 이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격이 높고 그럴 때는 절대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 많이 쉬고 있을 때. 네. 자, 한국가스공사. 이거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이거 많이 올랐네요. 이거 많이 올랐던. 이거 뭐 하는 줄 알죠? 동해 유정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날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른 종목들은 다 쉬는데 가스전 말고도 회사가 좋다라고 리포터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닿더니만 5일선, 이거 5일선도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참 주식이 참 재밌는 게, 이 회사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회사가 동해 빼고는 엄청 급변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달 만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주가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5월 달까지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 6월 달에 참 이게 사람의 심리인지, 뭐 재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회사는 멀쩡하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세, 투기꾼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진짜 주봉으로 보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가만히 있다가 뭐 한 번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동해가 달라졌죠. 갑자기 동해 가고 싶네요. 이거. 해산물 땡기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올린 거죠, 이제. 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인데 이것도 뭐 그래프가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네. 그래프만 보면 그때 FD에서 승인이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되면서 점 하한가 그 다음 날에도 하한가 근처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쪽 관련해가지고 동해 관련해가지고 뭐 시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무튼 뉴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GS 글로벌. 이것도 이제 거기에서 시추하면서 참여를 한대나 도로를 뭐 투자를 한대나 그래가지고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아주 급등을 했던 거예요.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오늘도 29%까지 갔다 그랬는데 이게 시장 조치가 뭐 나왔을걸요 아마. 그러니까는 근데 과열 예고만 나왔네. 과열 예고. 다른 건 없고. 그러니까 투자주의나 뭐 이런 건 없고 60%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거래량이 많이 늘고 그랬어. 자, 대한전선. 전력 관련주인데 괜찮긴 괜찮은데 무거워요 지금은.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전력 관련주 중에서 이런 모양새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들. 근데 오늘도 아침이 고점이네. 아침이 뭐 고점 해봤자 오늘 3%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거래량이 엄청 전에 유상증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게 전력 테마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행보 중이죠. 행보 중.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 엔비디아 국내 주식 중에서는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것도. 저점 대비해서는 뭐 작년 5월 달에 2만 원도 안 됐던 종목인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GS는 이제 아까 GS 글로벌 봤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GS 글로벌이다라고 하니까는 희석이 돼가지고 오늘은 종가가 저가네. 종가가 저가.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올라간 거 없이 다 떨어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이날 급등을 했던 게 시간의 상한가가 그랬거든요. DB 하이텍도 있고 작은 회사 중에 DB라고도 있어요. DB. 그게 이제 같이 두 개가 테슬라에서 그 주문을 한다 그래가지고 테슬라의 그 칩 있잖아요. 자동차 칩, 반도체. 그거를 주문 받는다 그래가지고 납품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자, 재룡전기. 재룡전기는 재룡산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에 떨어졌거든요. 소폭. 이게 전력인데 요번에 여름에 그 무더위 때문에 전력난이 심화될 거다. 그 기대 심리로 해서 오늘도 670원까지 올랐다가 강보합으로 그냥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룡전기도 같이 이게 급등을 하니까 저게 재룡전기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재룡산업이 급등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오늘 소폭 빠진 건데 이건 조금 더 빠지면 더 좋겠죠. 늦게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에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리드위즈는 신규주인데 신규주네요. ESS 관련하고 이것도 이제 전력
분배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정을 받았다가 이날 상한가까지 가는 거예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금요일 날에 떨어진 건데 오늘 여기 그래프가 좋잖아요. 5일선. 여기 닿을 정도로 아침에 소폭 밀렸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이따 봐야지 이제 일단 봐야지. 실리콘2. 이거는 화장품 관련주인데 제일 많이 아직도 꺾이지 않은 유일한 주식. 화장품주들 중에서 제가 5월 7일 날인가 그때 8일 날인가 그 매경 머니쇼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화장품주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나? 그러더니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달 됐죠, 2달. 한 달 한 20일 정도 됐는데 쉬지 않고 계속. 그때 요거 3만 원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 이때 못 사가지고 이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SK는 이슈가 많죠. SK 이슈가 많죠. 지금 SK온의 자금이 조금 이제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합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 공판 선거 이혼 최태원 회장 이혼하면서 1조 3천억 그 판결이 났죠. 2심에서. 3심 갈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요 결정적으로 떨어진 게 그때 2심 재판부가 10배 그 계산을 잘못했다나. 그래서 뭐 나왔었잖아요. 판결 전정. 근데 위자료에는 영향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올라간 거 없이 다 떨어졌네. 그죠? 대원전선은 전선 관련주로 지난번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대한전선하고 비슷하지. 예. 그러니까 요게 다 똑같아요. 대원전선도 그 세명전기라고 쳐보세요. 세명전기. 대한전선도 보면 비슷하고 똑같고 세명전기도 비슷하고. 세명전기도 그렇다. 요건 조금 다른데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 다 비슷하죠. 그냥 뭐 이름도 한 글자만 틀리고 비슷한데 주가 움직이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급등을 할 때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데 아까 여기 대원전선 그거 보실 때 이게 급등을 할 때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 조정 중일 때는 그런 거래가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팡팡 터져야 돼.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는 좋아 보이네, 그죠? 딱 갖고서 추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자,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지금 오늘 언급된 종목 외의 것들만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도 있나요? 단기적으로만. 네, 단기적으로. 차트적으로. 네, 차트적으로 보면은 대한전선도 괜찮고 대원전선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 삼양식품도 괜찮아 보이고. 삼양식품도 괜찮아. 그러니까 재롱산업도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지금 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혹시 이제 언급하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건 시장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분들만 하고 지금 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2월 달만 수익이 제대로 났었고 보통 나는 것처럼 났고 나머지 달은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주 조심해서 어떤 종목이든 갭상승했을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차트상 기술적으로 다른 리스크가 없는 종목들. 다시 말해서 추가 상승하는 주식이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추적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보초 정도는 세워두고 있다가 저점일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은 지금 제가 2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테크인 이런 종목도 신고가 종목인데 연초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DI 요거는 전부 다 엔비디아 관련, HBM 관련 주식이거든요. 또 전부 다 장비주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래프상으로 요럴 때 원래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또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럴 때 모일 때 요렇게
그 21선 지지를 하면서 십자 도지일 때는 무조건 사도 되죠. 이럴 때는 시초가에 사도 되는 거고 쫙 펼쳐지는데 아주 좋은데 좀 아쉽죠. 원래 갖고 있다가 며칠 전만 해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네. 자, 회장님 이제 6월도 다 끝나가는데요. 7월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7월 달 되면 우리가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서 휴가를 많이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날씨처럼 확 뜨거워지면 좋은데 네. 그럴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 별로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투자하시고 특히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주식에서 돈을 못 벌다 보면은 수익이 안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몸도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잃고 몸 상하면은 2배로 손해죠. 2배로. 그래서 높은 주식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주식이 높은 종목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추격을 하고 있다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뭐 21선, 61선까지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 그게 상당히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더운 무더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는 동안도 김작가TV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휴가철에 동해바다, 서해바다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과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